안녕하십니까. 운세미로 팀의 최예호, 김지호입니다. 최근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비상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투발루는 영토를 포기하였고 지난 겨울 제트기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탓에 한파가 불어와 뉴욕의 기온은 영하 17도까지 하강했으며 북유럽은 최근 전례 없던 이상 고온을 겪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후변화는 먼 미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지구는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징후를 통해서 세계가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선조와 우리 세대가 누린 만큼의 풍요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포럼을 통해 여러분께 현재 몽골을 통해 알아본 기후변화의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론적 배경, 두 번째 사례 제시, 세 번째 상황 분석, 네 번째 대응책 제시입니다. 먼저 저희의 발표 내용을 들으시다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 몇 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룰 사막화입니다. 사막화는 쉽게 말해 사막이 아니었던 지역의 토양이 사막처럼 변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사막화가 진행되면 토양에 있던 풀들과 수분 등이 사라져 결국에는 생물이 살기 적합하지 않은 환경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막화가 세계 면적의 3분의 2가량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몽골의 대재앙이라고 불리는 조드입니다. 조드는 하얀 조드와 검은 조드로 나뉘는데 하얀 조드는 폭설을 동반한 한파로 눈이 땅을 수십여 센치 깊이로 덮어버리기 때문에 겨울철에 풀을 뜯어먹지 못한 가축들이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검은 조드는 하얀 조드와는 반대의 개념으로 눈이 동반되지 않는 한파로 가뭄을 동반합니다. 이 경우에는 역시 풀들이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가축들이 먹을 것들이 부족해지며 땅이 얼어붙어서 가축들은 발에 부상을 입고 발에 부상을 입은 가축들은 이동을 하지 못해 새로운 먹을거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굶어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두 경우 모두 다 축사 없이 유목만으로 가축을 기르는 몽골에서는 치명적인 재해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2년 몽골의 조드가 닥쳐 가축 1000만 마리가 죽었으며 최근 2010년에는 750만 마리가 죽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가축들이 죽는 데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만이 아닙니다. 날이 풀리면 수많은 가축들의 사체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주변과 지하수가 오염되어 가축들과 환경뿐만 아니라 유목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사막화의 주된 원인은 가뭄, 기후변화, 토양의 수용 한계를 넘어선 과도한 경작과 목축으로 토양의 식물이 사라지는 것과 토양의 영양이 손실되는 것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몽골 정부는 조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꼽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독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와 사막화 그리고 조드는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후에 더욱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7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몽골 울란바타르 에르덴 섬에 다녀왔으며 NGO 푸른 아시아와 협력하여 사막화 현장을 관찰하고 조림지를 형성하기 위한 나무 구덩이를 파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본 몽골의 현실은 말로 듣던 것 이상으로 심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몽골에서 직접 보고 느낀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점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토양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토양이 수분이 없으며 풀들이 자라지 못해 사막의 토양과 비슷하게 변해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초원 곳곳에 모래가 드러나 있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몽골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막화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이는 사진은 몽골 울란바타르 수도 울란바타르의 전경입니다. 뒤쪽으로 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있는데요. 몽골 울란바타르의 대부분의 전력을 담당하고 있는 이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몽골 울란바타르의 공기 오염 정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이는 저희가 조림 사업장에서 직접 찍은 사진인데 황색 타원 안에 계시는 분들은 몽골 현지 조림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로서 조드로 인해서 원래는 유목민이셨는데 조드로 인해서 가축을 잃으시면서 도시로 일자리를 찾으러 가시던 도중 저희 NGO 단체 푸른 아시아와 연락을 하게 되어서 현재는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림 사업장에서 조림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저희가 몽골에서 직접 촬영한 몽골 에르덴솜 점 사막화 현장 동영상입니다. 수도 울란바타르로부터 동쪽으로 약 70여 킬로미터 떨어진 에르덴솜의 초원지대입니다. 나무 없는 초원지대 사이에 곳곳에 모래가 드러나 보입니다. 모래가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저 모래는 울란바타르 동쪽에서 사막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서 있는 이곳은 에르덴솜 초원지대에서 가장 높은 언덕입니다.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부는데요. 초속 20m에서 30m 정도까지 강한 바람이 거세게 붑니다. 이 바람으로 인해서 사막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건너편에 보이는 산 사이사이로 바람은 이쪽으로 계속해서 불어오고 있는데 초원지대에는 바람을 막아줄 나무가 있지 않습니다. 바람에 의해 토양은 계속해서 쓸려나가고 아래 보이는 것과 같이 모래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막화는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동영상과 같이 고지대에서 봤을 때 몽골 초원 반대쪽에 있는 산 사이사이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초원에서 일어나는 사막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황 분석입니다. 상황 분석에서는 저희가 몽골 현장에서 파악한 기후변화의 영향과 이 정보를 활용해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캐시미어 산업 붐으로 인한 과도한 목축, 그리고 광업은 몽골의 사막화의 주된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광업은 이미 표토가 드러난 지역에서 작업하기가 더욱 용이하기 때문에 사막화가 진행되는 지역에서 광업회사가 흙을 퍼내는 모습을 많이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는 사막화를 더욱 가속화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일어난 사막화와 앞서 설명해드렸던 몽골의 자연재해인 조드가 일어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막화와 조드로 인해서 초지의 풀이 사라지거나 눈으로 덮이면 가축들은 먹이를 먹지 못해 죽게 됩니다. 가축으로 의식주를 해결했던 유목민은 순식간에 생계 수단을 잃어버리게 되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로 이주하지만 대부분은 적절한 직업을 찾지 못하고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들은 도시 외곽에 우리나라의 판자촌과 비슷한 개념인 무허가 게르촌을 형성한 채 살아가게 되는데 당연하게도 이들의 거주시설에는 수도, 전기, 난방 등의 시설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이들은 난방과 음식 조리를 위하여 무분별한 소각을 하게 되는데 땔감에는 플라스틱, 폐타이어 등도 포함되며 이들을 태웠을 때 유해가스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도 함께 배출되어 기후변화를 악화시키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면서 기후난민과 도시 빈민은 더 양상될 수밖에 없고 당연하게도 기후 상황과 몽골의 산악화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악한 문제 상황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저희의 정책에 5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지 몽골에서만 국한되어 시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저희는 정책이 기후변화의 영향에 취약한 빈민층들에게 좀 더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그 결과로 첫째, 기후난민의 자립책을 마련할 것. 둘째, 기후난민들이 유목으로서 다시 자립할 때에는 일정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과도한 방목을 예방할 것과 같은 정책을 조건으로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몽골의 사막을 관찰한 결과 나무가 없어서 지탱되지 못한 모래가 바람에 심하게 날린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므로 사막화 방지를 위해서는 숲을 형성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로컬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유통의 과정에서 소모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탄소 발자국을 줄이자는 목표를 세웠으며 현 세대의 욕구를 적정 수준으로 충족하면서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을 남기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토로 잡았습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을 바탕으로 정책 제시를 위해 참고 사례를 조사하고 이들의 장점을 각각 분석하여 저희의 정책을 설계하였습니다.
번째는 사막 6일 동안의 몽골 일정을 소화하면서 함께 해주셨던 푸른 아시아입니다. 푸른 아시아는 조림장 외곽에는 방풍림을 심어 사막화를 방지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중앙에는 유실수를 심어 조림장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참고 사례는 앨런 세브리의 TED 강연입니다. 그는 그의 강연에서 야생 초식 동물들의 모습을 모방한 목축은 땅의 탄소와 수분 저장력을 높임으로써 사막화와 기후변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계절 초원에서는 건기에 풀이 썩어야 우기 때 풀이 다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때 초식 동물들이 무리지어 이동하며 풀을 밟으면 풀들은 그 땅을 덮게 됩니다. 그 위에 이동하면서 배설된 초식 동물들의 배설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땅을 위한 일종의 거름이 제공된 셈이고 이를 통해 땅은 산소를 저장해서 메탄을 분해하고 수분을 저장할 능력이 생깁니다. 실제로 그는 이 사업이 풀이 아주 조금 있던 곳에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성공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사례를 바탕으로 만든 저희의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사막화가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막화 방지 정책 사업을 착수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기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기금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유넷과 같은 환경국제기구에서 직접적으로 원조를 하는 방법과 세계 시민들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업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으로 사막화 방지에 필요한 묘목을 구매하여 조림장을 형성합니다. 나무를 심음으로써 모래를 잡아줄 수 있는 뿌리들이 생겨나므로 사막화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일정한 시간이 지나 나무들이 성장하면 그 묘목이나 나무로부터 얻는 열매를 팔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 수익 중 일부는 국제기구나 펀딩기관에 반환하여 다른 지역의 사막화 방지 작업에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일부는 목축 기금으로 반환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세운 정책 전략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속 가능한 목축 사업을 위해서는 장기 체류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바로 목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체류를 연장함으로써 조림장 사업에 동참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 과정에서 목축 사업에 대한 기금을 반환해 줄 때에는 조림장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고려하기 위해 체류 기간에 비례하게끔 해서 목축 자금을 반환해 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목축 자금만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과도한 목축을 방지하는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아 실질적으로 앞으로 자연 환경에 최대한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목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직거래 원칙을 세우자였습니다. 직거래 원칙은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로컬 자원을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세운 원칙입니다. 직거래를 통해서 유통 단계를 줄이고 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주변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조림장에서는 더 싼 가격으로 모목을 구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충분히 조림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극하고 또한 저희의 정책이 서민들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가실수로부터 나오는 열매들을 통해서 조금 더 싼 값으로 판매함으로써 서민과 도시 빈민층들의 소비를 조금 더 촉구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로컬 정책에서 토종수종을 활용하자는 정책을 세웠는데 이는 토종수종은 오랫동안 진화하면서 해당 지역에 가장 알맞는 조건으로 생명들이기 때문에 가장 빠른 적응과 생태계 회복에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투명성입니다. 저희는 크라우드 펀딩을 할 때 이러한 크라우드 펀딩이 조금 더 촉진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투명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조림장의 사업 상황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해서 시민들은 자신이 기부한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고 성과들이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신의 투자금에 대해서 보상 심리를 느낄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서 믿음이 확보되면 더욱더 많은 크라우드 펀딩을 모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원칙 하에 이러한 정책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옛말에 용비어천가에 보면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의 정책의 목표도 그러합니다. 급하고 빠른 결과보다는 느리지만 점진적인 발전을 통한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결국에 나중에는 기후변화를 막고 또 주민들도 몽골과 같은 사막한 지역에서도 회복된 자연환경을 누림으로써 살 수 있는 자연환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